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활동가 여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사성 설랑입니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돌아보면서 놀랐던 것은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까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막 우리 사무실도 없고 돈도 진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부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막 설랑님 사는 반지하방 옆에 방을 막 월 진짜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방 한 칸을 빌려서 막 했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개소식도 한다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네, 파티하고 그랬었죠. 거기서 이제 그 다른 방에서는 원래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방은 우리가 쓰는 방이 아닌데 그 방이 커가지고 거기 가서 자다가 아침에 쫓겨나고 지금도 돈 없으시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없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없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사비였어요. 그래서 일단 회의를 하거나 만남을 하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길바닥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카페에 갈 때도 많았는데 카페에 가면은 문제가 책상이 좁거나 아니면은 노트북 콘센트를 꽂을 곳이 없거나 아니면 그 한 두세 시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밥을 먹고 들어가면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돈을 하면 한 사람이 음료 하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인간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나와서 일만 하는데도 본인들 돈이 각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서류 같은 것도 어디다 보관해 놓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가방에다 막 거북이 등딱지처럼 막 이렇게 거의 전공책 3권 분량도 더 되는 그 정말 가방 무조건 백팩인데 그 백팩이 터질 듯이. 왜냐면 노트북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방이 다 안 잠겨서 위에 열어놓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너무 무거운 걸 매일 지고 다니니까 약간 우리 이집트 노예 같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하철 같은데 계단 다니면은 이제 몸은 기력이 딸려서 지치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계단에서 막 뒤로 계속 이렇게 휘청휘청 그래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얹고 메고 다녔었죠. 네. 그래서 뭐 카페에 가는 날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소정의 금액을 내고 아카데미 공간 낮 동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서 쓰기도 했고 그 공간 쓸 때도 막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눈치 보여가지고 에어컨 잘 못 켜고 맞아요. 땀띠 나고 그리고 다른 제가 반지하 방에서 살 때 그 옆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약간 주민들도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과 관련된 네트워킹 하시는 분들이 쓰는 녹색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멀어서 화곡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활동가 막 수원에 살고 이러니까 판교 살고 판교 살고 수원 살고 이러니까 집에서 2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힘이 있는 날은 거기에 가고 힘이 없는 날은 중간 지점에 카페에 가서 또 밥 먹고 다시 카페에 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무실도 번듯한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한 2평 정도 되는 방에 엄청 앉은뱅이 책상에다가 앉아가지고 각자 노트북을 다 놓기도 힘든 정도의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반년 했죠. 그쵸, 반년 했죠.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반년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어떻게 반년을 살았지? 했다 또 그또. 어떻게 반년을 그렇게 살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사업 계획서 다 쓰고 사업을 실제로 했어. 네, 사업도 하고 사무실보다 피해자 먼저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사업 계획서도 내고 일을 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조직화를 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하고 혹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일의 양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가방이 그렇게 터질 것 같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긍긍 하면서 다녔었죠. 그래서 그렇게 썼던 사업 계획서들로 실제로 사업들을 해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거 해봤다고 그래도 사업 계획서도 나름 잘 쓰고 실제 사업 수행도 잘 해내고 결과도 어디 가서 흠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엄청 작은 규모의 사업인데도 되게 쓰느라고 엄청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주는 곳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이거 해달라고 막 넣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왜 떨어진 거야 도대체 이게 너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냐면서. 맞아.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그때만 해도 이런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별로 없었고 또 뭐 박근혜 정권이기도 했고 이렇게 국민적인 이슈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논의할 때도 담론이라든지 그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 어렵고 더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 오랜 회의 시간이 필요했고 회의를 하는 방법도 이제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쵸.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하고 또 공간이 이런 화이트보드라든지 혹은 그런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맨날 저희가 애용했었던 것은 전지였어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서 전지를 사다가 막 책상에다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채우고 치우고 또 다 채우고 치우고 그럼 또 그거 두루마기처럼 말아가지고 또 같이 가지고 다니고 가방에 전지 끼우고 다니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쓰고 단체 방향을 고민하고 조직화를 해나가고 약간 지금 돌아보면은 어떻게 해냈는지 잘 모르겠는? 맞아요. 그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다시 막막하네요. 사이버 성폭력 입법 정책의 개선 방향인가? 네, 그런 제목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런 법제도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부터 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진척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국회 토론회를 해보자고 그렇게 됐어 어떡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많은 품이 들고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지를 알았다라면 우리가 시작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냥 하자고 하고 그냥 해버린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막 의원실에다가 막 제안서 돌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연락 오면은 진짜 열심히 우리 페이퍼 준비해 가서 브리핑하고 이랬었던 게 되게 지금 보면은 엄청 문서도 서툴고 지금 하면은 훨씬 더 어떤 형식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들 더 잘 채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얼마나 힘들진 모르겠지만 필요하니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활동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처음 간 날 또 막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포멀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며 그동안 청바지밖에 안 입었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막
없는 돈에 또 옷을 사 입고 가서 막 처음 간 날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왔다고 여기서 이제 활동 시작할 거라고 막 기념사진 찍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국회 토론회라는 것이 그냥 국회 토론회를 한다 자체가 아니라 담론이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방향이라든지 디테일한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 무엇이 문제다. 현황이 이렇다. 이것을 모두 페이퍼와 정제된 그 언어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면서 실제로 단체가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밤을 많이 새우기도 했죠. 옛날에는 진짜 밤을 자주 샜던 것 같아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대체 부모님이 볼 때 얘가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 단체 모양이 좀 잡혀 나가기도 하고 어디서 뭐 보도될 때 인터뷰 나가기도 하니까 얘네들이 뭐 아주 허튼 짓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지만 정말 그때만 해도 너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니라고 하면 나도 약간 잘 설명하기가 힘들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될지 사실은 우리도 몰랐던, 그러나 눈앞에 닥친 일들을 그냥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과정들의 결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근본 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올라간 계단들이 쌓여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처음에는 되게 심리치료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것이 삭제가 완전히 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심리치료가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심리치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찾으러 다녔고, 제가 심리학과다 보니까 아는 분 모르는 분 막 별의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고, 우리가 자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연락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심리치료를 그렇게 많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피해자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삭제이다. 특히 유포 피해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성폭력 중에 유포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은 삭제 지원이고, 그래서 그 뒤에는 굉장히 삭제 지원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많은 공과 품을 들였었고요. 처음에 피해 지원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구조로 어떻게 프로세스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고, 그래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단체들도 정말 뜬금없이 연락해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듣고 싶다.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가서 조언을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듣고, 근데 결국에는 그 조언들이 도움은 되긴 하지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고, 특히 또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류의 피해 지원이다 보니까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만들고, 뭐 전화가 왔을 때 혹은 메일이 왔을 때 유형별로 그거 뭐라고 하죠? 대응 매뉴얼? 스크립트? 스크립트 같은 거, 어떻게 전화 왔을 때 기본적인 응대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부터 짜고, 피해 지원 상담을 받고, 또 법률 지원을 할 때도 지금에야 아시는 변호사분들도 많아졌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면은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체계가 잘 갖추어졌지만, 그때는 정말 네이버 아니면은 막 이런 데다가 비영리 단체에 법률 지원해주는 곳들을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전화해서 만나줄 수 있냐고 해서
한 군데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반응이 어, 대- 어땠어요? 일단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률 지원 단체가 많지도 않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피해자를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단체의 명확성이라든지 그쵸. 우리 단체의 그 보장된 게 공신력 같은 없으니. 것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에 막 크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곳들이 별로 없었고, 뭐 아니면은 신청을 해놓으면 뭐 한 달쯤 뒤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었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어떤 한 곳에서, 그러니까 법무법인 선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새로 들어오신 그 여자 변호사님이 만났는데 자기도 이 의제에 너무 공감하고 돕고 싶다. 안건으로 회부를 올리겠다. MOU를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법률 지원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법률 지원이라든지 디테일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담받고 싶을 때 이제 그쪽을 연결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또 트리거 포인트라는 곳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텀블벅을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주셔서 그 돈으로 피해자분들께 직접 변호사 선임해 드리고, 그 나중에는 또 위기지원센터라는 저희가 단체로 등록된 이후에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자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 지원 영역에 있어서 법률 지원은 큰 걱정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도 많은 문서와 양식들이 필요했고 자원들이 필요했고 지난한 시간들이 있었죠. 네. 삭제 지원 처음에 삭제 어떻게 지원. 했죠? 저희가 처음에 팀이 다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 지원 팀에서 삭제 지원 프로세스 나중에 구축을 하긴 했지만, 원래 홍보팀, 법제화팀, 모니터링팀, 피해자 지원팀 이렇게 4개의 팀이나 있었어가지고 주로 모니터링 팀에서 초반에 많이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 삭제 방법 같은 것들 연구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뭐 원래 할 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모두 문과. 그쵸. 모두 문과고, 저 맨날 엑셀 고장 내트려가지고 팀원들한테 혼나고, 아직도 고장. 아직도 고장 나고, 우리 컴퓨터 막 전선 얽혀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무서워가지고 사람 부르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국내 사업자의 웹하드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리스트가 미래문과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리스트가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거 토대로 막 하나하나 제목 입력해 가면서 찾아보고, 그리고 또 포럼 사이트는 또 남초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리스트, 자기네들이 잘 보고 싶어가지고 만든 그 리스트를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토대로 삭제 지원하고, 또 사실은 그 리스트는 지원을 하면서 추가됐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양이 많아졌죠. 네. 그리고 초반에 삭제 지원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다른 상담소라든지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 때 고민이 많았고, 또 그때 저희가 디지털 장의사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각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삭제한다는 걸까? 특허를 가지고 있다니 대체 이 특허가 무엇일까? 막 기술일까? 특허 번호 막 찾아서 특허 내용 막 확인해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디지털 장의사 홈페이지 보니까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디지털 장의사들이 그런 정보를 잘 오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해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거기 대표님과 만남을 가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정보를 다 시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리스트업한 그렇죠. 그런 그 찾아낸 정보들, 그리고 더듬더듬 처음에 피해 신고 접수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정말로 맨 땅에 헤딩을 막 하면서 피가 막 철철철 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프로세스로 만들고 또 회의를 하고 또 프로세스로 만들고 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양식을 이게 만들고. 맞아. 어떤 조직이 안정화되어 있고 거기서 이런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린 자원도 없고 조직 화도해야 되면서 이런 프로세스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일도 실제로 많고 막 이렇다 보니까 진짜 험난한 길을 거쳐서 왔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약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이것들이 실제로 다 가능하게 안정화가 될 텐데, 그럼 그 일을 하기까지 우리의 생계라든지 우리의 삶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은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알바를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각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원래 삶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보니까 그것들과 병행하면서 이 조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그런 과정들을 만약에 어차피 겪어야 했을 거라면 저희는 그래 빨리 겪고 말자, 우리가 이거를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매일 막차를 타고 가거나 밤을 새거나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2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다들 자기의 돈을 쓰면서 모아놓은 목돈들을 이제 갉아먹으면서 살았죠. 그죠, 막 적금 깨고 인생 계획이 막 다 막 송두리째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서 너무나도 미약했고,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첫 월급이 20만 원이었고,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사진 찍어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직업활동가로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나의 직업으로 갖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다음의 미래가 보장되진 않다고 하더라도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공간, 지금도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활동가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더 바뀔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